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10월 22일 오늘의 증시 날씨. 참 오랜만에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 아래 청명한 하늘. 천기 누설. 연준의 머릿속 생각이 밝혀졌다. 연준의 긴축 완화 계획에 시장은 환호했다. 3분기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앞으로의 걱정 속에 쉽사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위기가 오늘 장 초반에도 이어졌다. 하지만 패드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쓴 기사가 나오면서 대반전이 펼쳐졌다. 11월에 75bp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12월부터는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패드 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으며, 이는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세계 경기가 박살나고 미국 내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피도 눈물도 없이 긴축을 계속하겠다던 패드의 공식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이로써 센척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연기하던 연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기가 망가질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밖에도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등의 호재 소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시장을 환호하게 만든 건 연준이 경기가 망가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덕에 미국의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S&P 500은 20% 약세장 탈출을 다시 노려볼 수 있게 되었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각각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와 40% 탈출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연준의 긴축 완화에 기대감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는 질문에 2024년 봄이 되어야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며 침체가 예상외로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월가의 사랑스런 비둘기파 통리는 최근 가격 결정력이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고 패드가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UBS 운용의 마크 에펠은 오늘 하루 시장의 큰 상승이 못마땅한지 경기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로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주저앉을 것이라며, 역사적으로도 금리 인하 및 경기가 최저점을 찍는 순간까지는 바닥이 아니었다며 모처럼의 상승 랠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오늘 3배수 레버리지 ETF는 정말 모처럼하네. 전 종목 모두 초록등이 켜졌다. 특히나 그동안 경기 침체 걱정에 마음고생이 가장 심했던 반도체가 오늘 하루만 무려 11.43% 급상승하며 다시 활력을 찾은 모습이고, S&P 500, 나스닥, 바이오 등등의 ETF도 7% 전후로 크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홍콩 항생 ETF는 최근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고수 및 대만 침공 발언 등의 맥을 못 추며 이 좋은 상승 흐름 속에서 나홀로 찔끔 상승하고 말았다. 요즘 최악의 중국 분위기로 봐서는 안 떨어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한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전 종목 모두 초록불이다. 역시나 이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을 되찾은 기술주 엄치나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전기차와 바이오 테크 종목들이 그 뒤를 이어 5%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거동 조치 불편해 보이는 살찐돼지 곡버스 ETF는 오늘 하루 전 종목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다. 반도체와 빅테크 중심의 상승 속에 SOXL과 불즈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들은 금주 들어 그간의 상승분을 다소 토해낸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살이 뒤룩뒤룩 쪄있는 모습이 영복이 거슬린다. 탐욕돼지 곡버스가 말했다. 반도체, 빅테크, 니들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파월 아저씨가 조만간 니들 다시 한번 손 한번 문다. 빅테크 큰형님이 대답했다. 곡버스 너 임마. 우리 파월 아저씨 그만 모함해라. 파월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니들이 물가를 인질로 잡고 있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니들 편인 척 연기하는 거지. 물가만 구출되고 나면 니들은 다 죽었어. 전곡을 찔린 곡버스가 움찔하며 말한다.
다음 달 CPI 발표 때 두고 보자. 다음은 불진의 개별 종목 소식으로 캐시우드 누나는 이 틈을 노리지 않고 또다시 테슬라 주식을 축축했다는 소식이고, 테슬라 주가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2026년에 무려 1,53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무려 7배에 가까운 수치로 이 누나는 참 긍정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반도체 6개 기업은 최근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더불어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까지 얹어지며 훨훨 날아올랐고, 이제는 기술주의 방향에 큰 키가 될 알파벳과 아마존 등의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불진의 15개 종목은 딱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였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므로 굳이 밝히지는 않겠다. 넷플릭스는 유튜브와 비슷한 유형의 광고 매출 서비스를 앞두고 제2의 전성기 노리고 있는 모습으로 최근 주가도 무섭게 상승 중이다. 넷플릭스가 말했다. 오늘도 떨어진 애들은 그냥 접신물에 코박고 에휴 말을 말자. 구석쟁이에 찌그러져 앉아있던 저크버그가 조용히 한숨 쉬며 중얼거린다. 에휴 스냅 20기를 그냥. 오늘의 추천 종목은 이전에도 몇 차례 소개된 바 있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이다. 유전자를 시퀀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자를 잘라서 하는 숏 리드 시퀀싱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한 번에 쭉 이어서 하는 롱 리드 시퀀싱 방법이다. 현재 숏 리드 시퀀싱의 강자는 일루미나이며 롱 리드 시퀀싱 방법에서의 최강자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이다.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는 작년에 숏 리드 시퀀싱 기업인 옴니움을 라는 기업마저 인수하며 유전자 시퀀싱 분야의 선두주로 부뚝 설 준비를 마친 상태로,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보야 할 템버거 100 버거까지 가능한 종목이기에 이 회사를 다시 한번 강력 추천한다. 과연 물가가 언제 잡힐지, 금리 변화는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 주식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나는 절대 시장을 막무가내로 낙관하는 긍정론자가 아니다. 그저 앞으로의 미래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며 투자해 나갈 뿐이다. 금리 인상의 끝이 어디인지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과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사람. 전자는 시장이 상승할 경우 큰 기회를 놓칠기에 손실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고, 후자는 시장이 다시 바닥을 찍더라도 손실을 확정하지만 않는다면 손해볼 일은 없다. 더불어 시장 하락에 따른 분할 매수로 인한 평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덤이다. 시장의 소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 채 힘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하자. 때론 부딪히고 정체하고 역류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내맡긴 채 흘러간다. 빈배는 그저 물결 따라 흘러갈 뿐이다.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